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장순원 기자가 또 기자입니다. 부동산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네, 야 이번에는 아파트 밑에 GTX가 지나갔어요. GTX도 어딘가를 지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땅 밑으로. 그럼 당연히 지나가야지. 근데 아파트 밑으로 지나갔어. 이때 보상 문제 때문에 좀 골 때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GTX가 아파트 땅 밑으로 지나가는데 보상을 해줘야 돼요? 보상을 해줘야 된답니다. 오, 지금까지 그럼 지하철 지나가는 거 다 보상해 줬나? 모르겠는데 좀 배워봅시다.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네. 네. 자, 장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뭐 무슨 얘기입니까? 하여튼 GTX가 밑에 지나가는데 네. 아파트를 스쳤어요. 그 밑으로 뚫고 지나가면 당연히 보상해 줘야 되고 이거는 지나간 거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스쳤어요. 스치기만 했어, 살짝. 살짝 스쳤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보상 문제가 보상과 어떤 등기부에 어떻게 이제 그걸 반영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좀 뒤엉켜서 네. 뭐 주민들이 좀 반발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그런 데가 있어서 GTX가 우리 아파트 놀이터 구석에 한 가로 1m, 세로 1m 정도 조그만 땅을 살짝 스쳐가는데 네. 등기부 등본에 뭘 써야 돼요? 아, 그래. 그렇습니다. 복잡한 게 있습니다. 배워보죠. 뭡니까 이게? 이게 이제 지금 GTX B하고 C하고 저 착공식은 작년에 했는데 아직 착공을 못 하고 있잖아요. 예. 올해 착공할 예정인데 그 B 노선 여기 화면 잠깐만 보여주시면 여기 A, B, C 노선인데 B 노선 여기 마석에서 송도까지 가는 요 노선에서 여기 일부에서 이제 GTX가 주민들이 소유한 땅 옆을 지나면서 이제 생긴 이런 문제 때문에 반발 조짐이 이제 있어서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제 그걸 소개하기 전에 약간 구분 지상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알고 가야지 이게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그걸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구분 지상권. 예, 구분 지상권, 뭐 토지의 지하 혹은 지상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GTX 같은 경우에 이제 지적 도면에는 이렇게 이제 요 두 줄 지나가는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아, 지도 위에 그 밑으로 땅으로 지나갑니다라는 빨간 줄이다. 네, 이렇게 이제 지적 도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구분 지상권이 이제 어떻게 설정이 되냐면은 지하에 뭐 예를 들어서 40m 지하에 터널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 터널 주변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요 땅을 씁니다라는 일종의 영역 표시를 하는 거죠. 그걸 이제 등기부 등본에다가 해야 됩니다. 구분된 지상권이 있어. 특정한 뭐 지하든 지상이든 예. 특정한 구간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라는 표시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여기 요만큼 들어왔습니다. 네, 씁니다. 라고 등기부 등본에 쓴다. 네. 그러니까 땅을 사용하려면 땅을 소유하면 되고 네. 소유하지는 않은 땅이지만 나는 이 땅을 쓸 권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중간에 막 나가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 구분 그때 보통 그래서 그때 나는 지상권을 권리가 쓰죠. 있다. 땅 주인은 아니지만 내가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그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예. 그럼 구분된 지상권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특정한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는 지상권인 거죠. 그 지상권 중에 이제 일부 스페시픽 땅 밑에 뭐 이런 네. 거. 네. 그럼 좀 설명을 특별 지상권이라고 했었어요. 설명을 좀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설명을 예? 좀 이어가면 예. GTX 같은 경우에는 지하 40m 밑에서 이제 터널을 뚫고 공사를 하는데 예. 이제 왜 40m 밑이냐면 40m 정도까지 내려가면 지상의 어떤 소유권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예. 이런 깊이라고 생각하라고 그 밑을 판 거거든요. 예. 최대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들어갔다. 예. 예. 그래서 그렇긴 한데 참 아이러니한 게 지상의 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 주로 국가 소유인 철도나 예. 도로 밑으로만 다녀요. 그러다가 이제 서울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개인 소유 땅을 지나기도 하는데 그렇겠죠. 그때 이제 이 구분 지상권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예. 법에 뭐 헌법에도 있고 개별 법령에도 있는데 그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재산권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때는 합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도 지하 뭐 40m 밑이지만 철도 시설물을 이제 설치를 해야 될 때는 그에 걸맞는 보상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구분 지상권의 어쨌든 영향을 많이는 안 미치더라도 어쨌든 네. 거기를 지나가니까 보상해야지. 네. 뭐 좋은 원칙이네요. 근데 당연히 보상해야지. 예를 들면 지하 2m로 지나가는 바람에 지나갈 때마다 막 덜컹거리고 지나가는 거 다 느껴져. 그럼 보상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아주 깊은 곳에서 다니는 바람에 지나가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그 GTX 같은 경우에는 그런 컨셉이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깊게 가도 다 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그렇게 다 보상해줘야 되면 땅 밑에 뭐 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뭐 지나가도 우리 땅 밑이라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반대편이라서 그럼. 뭐 요거 잠깐 표를 잠깐 보여드리면 예. 그게 이제 땅 밑으로 지나갔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용했을 때 내는 이용료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깊이에 따라서 뭐 입체 이용 저해율 뭐 이런 걸 곱해서 지가의 뭐 4%에서 20% 정도는 보상해 주는데 그 한계를 넘어섰을 때는 예. 그러니까 이 한계를 넘어섰을 때는 아예 이제 보상 안 해도 되고. 아주 조금만 보상해 준다는 컨셉인데 아까 말씀드린 게 그게 0.2% 정도만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보상을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아무리 미터도 보상은 다 해주는데 네. 그 깊이에 따라서 보상 금액이 달라진다. 달라지고 그 일정한 한도, 그러니까 한계 심도라 그러는데 40m 밑을 내려가면 예. 거의 영향을 주지 않긴 하나. 그래도 0.몇 %, 땅값의 0.몇% 법에 보상내라.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으니 그럼 그 GTX는 깊이가 어느 정도 지나요? GTX는 40m 밑으로 다닙니다. 40m보다 더 아래로. 네, 그러니까 0.02% 정도로 보상 지가에. 땅값의 0.02, 예, 퍼센트? 네, 100만 분의 2, 만 분의 2인가요? 천 분의 2인가요? 0.0002. 0.02%면 만 분의 2. 0.2%. 그럼 1000분의 2입니다. 아, 1000분의 2. 0.2%. 네. 20bp. 요 지금 반대 목소리가 나온 데가 어떤 곳이냐면은 여기인데요. 여기 아파트예요. 그 왕십리 뉴타운에 네. 텐질 뭐 1, 2단지라고 있는데 네. 요게 B노선입니다. 여기 청량리 쪽에서 이렇게 꺾어서 마장동 단독주택자 지역을 관통을 해서 왕십리로 가는데 예. 지도상에서만 보면 그냥 도로 한가운데로 가는 것 같잖아요. 예. 네. 근데 이게 도로 한가운데를 가지 않고 여기 보시면 아파트 옆을 살짝 스칩니다. 아. 왜 한가운데로 가지? 한가운데로 가려고 했는데 이 폭이 좋았는지 예. 스치고 또 재밌는 건 어떤 게 있냐면 여기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예. 그 터널 여기 보시면 터널이 있잖아요. 예. 여기 지금 터널이고. 커서가 가리키는 게 터널이고요. GTX용 터널. 네, 그 B노선 터널이고 예. 이 터널을 이제 땅에다가 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볼트를 박습니다. 터널 그게 옆에. 터널 안에다가 박는 거죠. 예. 땅에다가. 그걸 락볼트라고 하는데 보시면 이렇게 한 4m 정도 삐져 나왔어요. 락볼트가 깊군요. 4m. 길죠. 예. 볼트. 긴 걸 박는구나. 어. 네. 이렇게 박았는데 본선은 이제 그 아파트 경계선을 뚫지 않았는데 이 락볼트가 아파트 경계선 안쪽으로 좀 들어간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를 스치면서 이 구분지상권 설정해 놓은 땅이 예. 아파트 경계면 안으로 들어간 거죠. 아. 이러면서 여기서 이제 구분지상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2단지 이것도 같은 경우. 보상해야 된다. 네. 어쨌든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네, 맞습니다. 아이 조용히 넘어가면 되지. 에이 설마. 아무튼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렇게 걸렸는데 이게 좀 뭐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보상해 이렇게 준다니까 땅을 좋은 거 침범하면 보상을 해주는데 예. 땅의 그 면적이 크지가 않아요. 1단지 같은 경우에 한 120평 정도를 이제 스치면서 지나갔고 예. 2단지 같은 경우에 여기가 한 15,000평인가 정도 되는데 16평을 스쳤어요. 저 락볼트 때문에. 락포트 때문이기도 하고 뭐 본선도 약간 걸치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주로 락포트 때문에 16평이 걸치는 거예요. 예. 16평. 그건 그냥 네. 넘어가야지. 진짜 스쳤네. 근데 이렇게 스치다 보니까 음. 그러니까 국가철도공단에서 법에 보상해 주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를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보상을 어떻게 해주냐면 보상 단가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상을 해주겠다고 주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데 가서 주민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주민들한테 이제 법으로 얘기를 보상해줘야 해야죠. 되니까. 담당자가 MZ 세대신가 보다. 네? 우리 같으면 그래서- 그냥 조용히 넘어갔지. 근데 이제 이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보상을 어떻게 해주냐면은 토지의 적정 가격이라고 하는데 이제 보통 감정 평가를 합니다. 예. 공시지가? 네, 그다음에 이제 입체 이용 저해율이라 그랬는데 아까 40m 이하에는 0.2%만 곱한다고 하고요. 예. 그다음에 구분지상권에 편입되는 면적을 구하는데 음. 제가 그래서 아까 계산해봤어요. 텐질 2단지 같은 경우에 이게 공시지가가 한 평당 2,400만 원 정도 되고요. 예. 구분지상권 편입 면적이 아까 16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거에다가 이제 한계심도 0.2%를 곱하니까 76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단지 전체. 아파트 전체에 76만 원을 보상해야 된다. 네, 보상해야 되는데 전체 76만 원 준다고요? 왜냐하면 전체 땅은 뭐 10,000몇 평이지만 이 그 철도가 스치고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구분지상권에 편입되는 면적 자체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면적만큼만 보상을 해주는데 게다가 땅도 깊으니까 0.2%밖에 안 되니까. 근데 그래서 계산해봤더니 76만 원. 아니 물론 이건 정확한 계산은 아니고 대략 예. 감정 평가를 하니까 공시지가의 한 두어 배 정도 받을 겁니다. 근데 네. 여튼 76만 원이 나오는데 뭐 많아야 100만 원이겠지. 그렇지. 근데 이게 저거 계산하는 인건비만 해도 76만 원 넘겠습니다. 네. 이 아파트잖아요. 어. 아파트는 공유잖아요. 땅이 공유하잖아요. 예를 그 들어 단지가 나눠서요, 저도. 예를 들어 한 세대는 뭐 만분의 36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갔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1100세대인데 100여 세대인데 이 76만 원을 1100여 세대가 나눠서 가져야 돼요. 예. 보상 받는 금액이 그럼 뭐 한 600원 정도 되고 네. 아파트 주민들이 말씀하시긴 뭐 많아봐야 몇천 원 될 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와. 보상을 하고 아무튼 이 그 보상한 법대로 근거를 보상했어. 네. 660원을 1148세대의 그 세대주 그 계좌로 송금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근데 야, 이건 입법의 미비다. 이렇게 보상을 그냥 뭐 얼마 이하는 그냥 안 하는 걸로 했어야지. 예. 보상을 하면 근거를 남겨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등기부등본에다 이렇게 구분지상권 설정하고 뭐 존속 기간은 이 GTX가 운영할 때까지니까 거의 반영구적으로 이런 기록이 남게 되는 겁니다. 저 아파트 등기부등본 떼어보면 저거 나온다고. 저게 나와요? 이제 아직은 안 깔렸지만 앞으로 깔게 되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게. 근데 이게 뭐 웃으실지 모르지만 주민들은 꽤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재산권 피해가 집할 때마다 네. 우리 땅 밑에 이거 GTX 되면 요만큼 지나가요. 저런 네. 게 딱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찝찝하고 기분 설명을 해야죠. 불편하다. 이게 뭐예요 구분지상권이 그러면 이제 또 설명을 하셔야 되고 앞으로 한 200년 동안 저 아파트 살려고 질문하는 모든 분들한테 아이고야. 공인중개사분이나 집주인분이 야, 매번 이게 설명해야 되잖아. 자, 구분지상권이 뭐냐면요. 네.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걸 이 계속 장수홍 기자 이 영상을 보여주면 되겠네. 자, 이겁니다. 그럼 세입자한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1시간 동안 영상을 들여다봐야 되잖아. 76만 원 때문에. 와. 그리고 이게 면적이 16평을 편입 포함하는데 예. 여기 뭐 1단지, 2단지 합치면 한 3,000세대 조금 안 되거든요. 그 세대 모두 다 구분지상권이 설정이 되고 와. 또 이제 일부 주민들은 이게 비대면 금융거래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막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비대면 이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 이제 비대면 그 대출을 대출 받을 신청을 때? 받을 때 심사할 때 이거 뭐냐? 인공지능이 이거 이게 뭐야 하고 아, 그냥 예. 거부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몇 개 은행에 물어봤더니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로 이렇게 시스템 걸러낼 수는 있는데 예. 2차 심사하면서 이게 구분지상권 때문에 생기는 문제면 뭐 그냥 별거 아니구나. 넘어가는 은행도 있고 어떤 은행 뭐 여쭤봤더니 이게 시스템적으로 걸러지는 데도 있고 뭐 지방은행 일부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거래의 그 권리 관계를 확인을 외주를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외주하는 사람이 이게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걸러내는 거예요. 근데 물론 신청했는데 거부됐습니다. 그리고 왜 거부됐냐는 알려면 또 본사에다 전화해야 뭐 돼. 예를 들어 그런 진짜 짜증나겠다고. 예, 그런 걸 겪어야 될 수 있는 전 거죠. 국민이. 내가 600원 구분지상권이 받았다고. 설정이 된 분이라면 오늘 이것 때문에 장선원 기자한테 은행에 여러 번 전화했겠네 또 이것 때문에. 네, 전화했죠. 예? 그러니까 네.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아까 여기 잠깐 보여드렸듯이 여기 마장동 쪽에서는 여기 화면에 보면 여기 마장동 쪽에서는 재개발을 추진하시거든요. 예. 여기 이제 구분지상권이 설정이 되면 그 재건축할 때 어쨌건 지상권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 절차가 있거든요. 물론 뭐 그 GTX 하시는 분들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어쨌건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어야 되고 동의를 받아야 돼. 혹시 모르잖아요. 번거로우니까. 번거롭게 되죠. 뭐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 네, 그 지상권자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동의를 받아야 돼요. 네. 내 땅 위에 있는 내 건물 아닌 다른 소유주지만 그분은 지상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권리 그 사람의 돈 주고 산 이용권이 있으니까 돈 주고 샀던 어쨌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분도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안 되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행정적으로 번거롭다. 네. 물론 원칙적으로 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일 수도 있으나 이게 우리나라는 진짜 원칙이 대단한 나라구나.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주민들은 난 이거 600원 주지 마 제발. 그냥 우리 안 받아도 되니까 안 하지 받고 안 쓰는 걸로 하자. 구분지상권 설정하지 말자. 어. 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그런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안 됩니다. 네. 이게 제 일인걸요? 법대로 하면은 그걸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리 와서 빨리 600원 좀 받아 가세요. 빨리. 네.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게 야. 또 주민들이 구분지상권 설정하는 거 반대해도 때리네. 이게 이제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제 허락을 받아서 구분지상권을 이제 직권을 설정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엄청 이게 재산권에 대한 이제 침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야. 이게 지난 국회 때 이걸 이 법을 좀 없애려고 대심도 같은 경우에 영향이 적으니까 네. 보상도 안 하고 그래 법을 좀 바꿔줘. 보상도 안 하고 넘어가는 걸로. 이제 추진을 했는데 네. 논의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헌법에 보상을 안 하냐. 적정한 사용료를 보상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민법에 보면은 뭐 물론 정당한 이익의 범위 안에서 위아래 땅과 지상에 이제 소유권이 미친다 이렇게 돼 있고 철도하다 보니까 뭐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야? 헌법을 위배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논란들이 있어서 폐기가 됐어요. 그러면 혹시 이런 건 아닙니까? 이게 너무 보상금이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혹시나? 예를 모르겠어요. 들면 보상금이 좀 되면 네. 어쨌든 야 그거 누가 알아 40m지만 그래도 그게 나중에 조금씩 영향을 미쳐서 한 20년 후에는 아파트에 영향을 미칠지 알아?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차피 찜찜해 이게 자꾸 올라가는 게 그 불편에 대한 그걸 보상 좀 제대로 해줘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올라가는 거? 아니 그러니까 여기 등기부등본 이름이 올라가니까 이게 뭐 이게 또 지역마다 좀 다르다고 해요. 그럼 지방 뭐예요? 같은 그럼 경우에 어떻게 이제 농토 생각해요? 밑을 지나가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 구분지상권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쪽도 있고 예.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도 이 보상에 대한 요구가 뭐 꽤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예, 있다고 예. 하고 내 집을 통째로 지나가면 보상금도 꽤뭐 예, 될 수도 몇백 있고. 최소 몇백 수준은 되니까 뭐 예. 그렇게 되는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 분바이를 해야 되니. 아, 예, n분의 1이니까 진짜 애매하구나. 그 금액도 너무 작고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수백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예.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완전히 똑같은 아파트가 이제 A, B가 있는데 예. 하나는 구분지상권이 설정이 돼 있고 하나는 안 돼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집값 차이가 나겠죠. 뭐 그런 경우에 조금. 물론 집값 차이가 뭐 얼마나 날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 정말 똑같은 아파트에 똑같은 향과 똑같은 층과 똑같은 뭐 연식의 아파트인데 하나는 구분지상권이 있고 하나는 없다면 그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날까? 이런 거 하여튼 없는 게 좋겠죠. 그런 걸 반영해서 그런 걸 고려하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주민들은 특히 대단지 아파트 주민들은 이 구분지상권 설정에 대해서 대단히 좀 반대를 하시는 거죠. 어차피 보상도 얼마 안 되고 네. 그거 나눠 먹으면 별로 되는 것도 아닌데 예. 차라리 그냥 우리는 안 하고 안 하겠다. 그냥 지나가는 걸로 눈 감아주는 걸로 하겠다라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법을 바꿔서 적절히 보상해야 한다. 그러나 주민들이 안 원하면 안 한다. 보상받는 측이 원치 않으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근데 구분지상권의 설정과 등기부등본의 표기는 그 GTX 쪽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의 권리니까 그 땅 밑에 우리가 지나갈 권리를 우리가 확실하게 해놓는다. 확실히 해놓는 거니까 이거 안 해놓으면 지금이야 분들이 아우 우리 귀찮아 그런 거 하지 마라고 하더라도 30년 후에 어떤 분이 야 너 왜 갑자기 이거 왜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럴 수 있으니. 그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등기부등본에 표기하는 건 해야 된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뭐 구분지상권 설정이 필요한지 그런 문제는 없는지 예. 보상은 뭐 적정한지 여부를 놓고 이제 국토부에서 용역은 주긴 했어요. 줄 예정이긴 한데 안타까워. 예,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고 와. 해외 같은 경우에는 해외는 해외에서도 어떻게 해요? 뭐 그런 일들이 많을 거잖아요. 예, 이거는 뭐 전국 만국 공통일 것 네, 같은데. 근데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데 또 별로 없더라고요. 예.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데는 뭐 법적 근거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깊어질수록 보상액이 작아지고요. 30m 이하 그 지하에서는 보상 안 해주고 야, 뭐-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우리도 40m 넘어가면 거의 보상이 거의 안 없는 해주나 네. 우리도 깊을수록 보상액이 체감되긴 하나. 네. 어. 그 뭐 더 깊어질수록 보상이 거의 쥐꼬리만큼 있긴 하긴 하니까. 아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이 아예 있어요. 대심도 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대한 특별법이 있고 예. 이게 이제 2001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40m 이하 대심도 지하에는 이제 보상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 그럼 기록도 안 남아요? 기록도 안 남고 대신 이제 이게 아. 터널 공사를 했는데 뭔가 금이 간다거나 흔들린다거나 이런 게 있을 때는
그 사업 그냥 네. 다른 걸로 보상하는. 사업 시행자가 돈으로 보상하는 그런 법이 저게 있긴 합니다. 합리적이네요. 어느 정도 밑으로 가면 그래. 그냥 이거는 무시한다. 네. 여기까지는 네. 여기서부터는 무시한다.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은데. 진짜 웃긴 나라야. 그린벨트는 아무 보상 안 하고 몇십 년째 묶어두면서 이거 왜 이렇게 원칙이 잘 뭐 지켜져요? 660원은 보상하려고 그러고 660만 원은 거들떠도 안 보고 그건 뭐 국가가 뭐 공익적 목적으로는 다 수용할 수 있다고 그러고 하는 짓 보면 공산당처럼 할 때는 언제고 이건 또 이렇게 하고 앞뒤가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요거는 GS 편의점에서 들었나 어제? 뭐 하여튼 이거는 유독 특이하게 원칙을 잘 지키네요. 왜 그렇지? 아무래도 뭐 그 구분 지상권이 설정이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이제 법적 뭐 주민들의 민원 뭐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그런 건지 하여튼 내가 보상을 하고 이 진짜 권리를 골 갖고 때리네, 있다는 이거. 걸 반드시 이런 식으로 남겨둡니다. 침해할 때는 이런 나라가 없이 침해하면서 또 골 때린다. 660원이니까 또 이거는 또 열심히 해주고 예전에 음마도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 거? 음마 아파트도 이제 지나가면서 예. 뭐 거기 이제 구분지상권 설정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예. 구분지상권은 사실은 뭐 순위로 치면은 한 세 번째 정도였고 예. 사실 그 노선이 정말 큰 문제여갖고 그때 막 그 현대그룹 회장 집 앞에 가서 막 시위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우리 예. 아파트 밑으로 지나가지 마라. 지나가지 말라. 거기는 아예. 네, 네, 지나가지 말라고 구분지상권의 문제가 아니고 네. 우린 그냥 근처도 오지 마. 지나가면 구분지상권이고 뭐 이걸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우리는 그 자체가 싫어. 어떻게 네. 됐죠 그때 그거? 그때 이제 요 화면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가 이제 삼성역이고 여기가 양재역인데 이렇게 한 가운데로 관통했잖아요. 원래 아니 이제 요 안입니다. 그래서 한 열 몇 개 동이 이제 그 밑으로 지나가게끔 했는데 예. 그때 막 엄청나게 반발하고 뭐 예. 그런 예. 일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 컨소시엄 C 노선을 하는 컨소시엄이 현대건설인데 예. 거기랑 이제 협의를 해서 예. 이 곡선 반경을 조금 조정했어요. 그래서 요렇게 우와. 이제 단지 끝을 약간 스쳐가는 쪽으로 이제 서로 조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러면 일단 네. 차 오. 세우고 그런 셈인데요? 핸들 이빨 꺾어서 다시 엑셀 밟아야지 그런 돌아가는 셈인데? 거지. 저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저- 저렇게 하는 게 저렇게 하면 일부러 어떡해. 저렇게 한 게 아니고 속도 때문에 저렇게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때 그 설명하기로는 뭐 표정 속도라고 해서 뭐 그 전체 구간의 속도를 예. 일정 뭐 예를 들어 100km 이상으로 와. 유지를 해야 되는 건데 요 구간에서 이제 꺾다 보면 아무래도 당연하죠. 속도가 조금 스톱하고 꺾고 핸들 돌리고 속도가 좀 돌리는데. 줄어들긴 할 건데 뭐 현대건설이나 국토부 쪽에서는 이렇게 하더라도 전체적인 그 속도에는 야. 지장이 없다 뭐 이렇게 판단을 했겠죠. 에이, 그건 그렇게 판단한 게 아니고 음마의 그 파워가 센 거죠. 요거는. 음마가 파워가 세면 아직 저렇게 저건축 못하고 있겠습니까? 저거 파워가 세면 저렇게 돌려? 음마가 대단하다. 만약에 파워가 셌으면 아마 이 초안이 이렇게 지나가진 않았을 것 같긴 합니다. 와. 근데 여튼 그렇게 해서 조금 조정을 해서 이렇게 지나갔고요. 이제 예. 음마 같은 경우에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은 뭐 두어 개 동을 이제 스치면서 지나가도록 이제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재건축을 하고 나면 이쪽에다가 뭐 공원을 배치하든지 뭐 해서 예. 그 사람들이 사는 공간 아래로는 GTX가 지나가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 아직 뭐 계획이고 이게 뭐 명확하게 고시가 됐거나 저기도 똑같은 일 해야 되네요. 우리 구분지상권 설정하고 저것도 구분재생 해야 되네요. 똑같이. 아 그렇죠. 이제 스쳐왔으니까. 스쳐가더라도 구분지상권은 설정이 돼야 될 겁니다. 아. 현행 법 체계 안에서는. 저기도 뭐 많이는 못 바뀌었네 저러면은. 그렇죠. 여기도 이제 지나가는 면적이 얼마 안 될 거지 않습니까? 대신 여기 뭐 한 최소한 6천 세대는 들어올 텐데 예. 나중에 지금도 4천 몇백 세대니까 그분들이 그 구분지상권을 나눠 가지고 4,400여 세대가 구분지상권이 걸리는 거겠죠. 아, 알겠습니다. 힘들다 진짜. 야, 진짜 제가 얘기하잖아요. 보상을 철저히 해줘라. 그 법이 침해하는 있는 거잖아. 권리는 그냥 개눈 감추도 침해하면서 음. 아니 그린벨트를 묶어놓고 여기는 뭐 짓지 마라고 하면 여기는 보상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린벨트로 그린하게 보존하는 건 이해가 돼. 그럼 보상을 그럼 왜 이분들 합니까? 덕분에 이분들 사유지 덕분에 그린하게 보존되면 그분들 사유지를 우리 국민이 이용하는 건데 왜 보상 안 해? 그냥 니들은 재수 없는 걸로 쳐라고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상황이잖아요. 그건 왜 보상 안 해줘? 이거는 뭐 헌법에는 이래도 된다고 나오나? 그래놓고 뭐 660몇 원은 뭘 그렇게 아유 됐습니다 그냥. 장소 기자한테 뭐라 해준 거 아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오늘 좀 피곤해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가 있구나. 네. 재밌네요. 네. 뭐 주민분들은 하여튼 속 터지실 일일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어떻게 보상 받아야지 법인데. 참 진짜 골 때리는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디테일에 들어가 보면 항상 이런 문제가 있어요. 보상금은 뭐안 받을 수 있어도 구분지상권을 설정을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안 할 수는 없을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법을 바꿔서 너무 밑에는 그냥 없는 걸로 그렇게 하지 않는 뭐 이상은 구분지상권은 뭐 생략한다든가 뭐 법으로 하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소급입법도 하는 뭐 나라에서. 주민들 그러니까 지상권에서 협의를 해서 이제 설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법에는. 예, 그러니까 예. 협의를 할 때 만약에 합의를 했다면 설정하는 게 가능하고 합의가 안 된 경우라면 뭐 보상도 안 하고 뭐 저기 설정도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법을 바꿀 수는 있겠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근데 여튼 그 모든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뭐 용역을 하고 있다니까 예. 용역 결과가 나오면 또 그게 이제 뭐 입법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안 대표님 어떻게 생각해요? 아파트 주민들이 오버한다? 아니면 GTX 쪽이 오버한다? 둘 중에 하나는 지금 오버하니까 충돌하는 건데 그죠? 저는 뭐 오버하는 것 같지는 아닌 것 같고 좀 억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억울하긴 주민들이? 주민들이 억울한 느낌은 들 들 것 같다.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600원 정도의 보상을 받잖아요. 아, 그럼 600원이 정확한 건 아니고 아니 예를 들면 몇천 원 많아야 몇천 원 수준일 그럼 한 겁니다. 10,000원 받았다고 쳐봐요. 네. 그렇다고 해도 그게 등기부등본 올라갔으면 그게 분명히 집값에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 저는. 번거롭지. 집값 영향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아주 그 번거로움과 그런 거에 보상이 만 번거로움과 원이 찝찝함이 있겠죠. 그게 만 원이 그냥 적절해? 정장수초에 과자 부스러기 하나 있는 그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따지면 그 만 원의 보상이라는 게 네.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럴 그렇죠. 바에는 아예 네. 그냥 외국의 사례처럼 이 정도 밑에는 없는 걸로 그냥 치자. 이거는 국가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그냥 하는 거야라고 야. 정리하든지 네. 그게 깔끔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모르겠습니다. 아니 음마 아파트 주민들에게는 그렇게 냉정했던 안프로가 왜 왕십리 텐질 주민들에게는 그렇게 또 공감을 하십니까? 뭐 사람이 생각돼야 뭐 그렇게 생각 아닙니까? 야, 또 강남 강북 차별하고. 알겠습니다. 네. 뭐 저도 강남 좋아합니다. 네, 장수성 기자님 재밌는 사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